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야 할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할 때는 정말 상승 섹터나 테마도 제한적인데요. 오늘도 선택과 집중이 극명했던 시장이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체크해 볼게요. 매일경제TV 주머니 김민석 매니저, 매경증권 아카데미 박철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베스트 30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습니다. 이 베스트 30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장중에 10% 넘게 올랐던 하나솔루션을 비롯해서 하나생명, 하나오션 오늘 양 매수가 유입됐고요. 외인은 한국항공우주, HMM 등을 선택했습니다. 클래시스와 레이저옵텍이 오늘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 속에 좀 돋보이는 흐름을 보였고 YG플러스와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수급 강자로 등장했네요. 재건 기대감 속에 대동기어는 검색 상위로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베스트 30 만나봤는데 먼저 김민석 매니저님의 첫 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대동기어 종목 좀 이제 검색을 많이 했는데 그만큼 좀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포인트 좀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랑 얼만큼에 대한 연계성이 있느냐 이게 또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주회사인 대동이 우크라이나 트랙터에 300억 가량에 대한 3년치 이제 규모의 계약을 진행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부품사로서 같이 반사적인 수혜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재건에 대한 모멘텀이 빠르게 이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수주 계약이 좀 바쁘게 움직여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 기대감이 많이 커져서 이제 주가 측면에서도 먼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종전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광물 협정 타결이 임박이 다가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시게 되면은 약간의 반강제성 느낌으로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평화 협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 느낌이고 이제 러시아랑 미국이랑 같이 평화협정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를 빼고 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결과치만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결과를 빨리 만들려고 좀 집중하지 않나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는 거는 휴전이나 종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됐든 우크라이나 재건이 들어갔다라는 모멘텀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시세 측면에서는 강하게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로는 좀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건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수혜가 가장 크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재건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많이 주춤을 하다가 장기적인 이제 전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재건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딜레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모멘텀이 꺾이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기간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신고가 영역으로 달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재건이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대동기어는 빼놓지 않고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에서 기대감을 많이 가져가고 있고 관심도가 많이 모여 있는 만큼 재건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질수록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석 매니저님과 대동기어 살펴봤습니다. 빼놓지 않고 수혜를 받을 걸로 좀 기대가 된다라는 말이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종목 선별하는 데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철순 매니저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가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YG 플러스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너무 또 핫한 종목이기도 하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6%대 급등해서 마감이 됐는데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오히려 매수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분할 매수로 매수하신 분들은 평단가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아마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아마 수익권에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여전히 지금 결론적으로는 YG 플러스 좋게 보고 있는 상태고요. 첫 번째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아티스트들이 발행하고 있는 음원이라든지 음반 이런 것들을 유통하는 회사인데 우리나라 음원 유통 관련된 회사 중에는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아티스트라든지 MD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원, 음반뿐만 아니라 IP 사업이라든지 또는 MD 상품으로 인한 수익도 발생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관세 무풍지대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나 강점입니다. 최근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미국 관세에 대한 충격에서 자유롭다라는 부분들이 어필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특히나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의 어떤 복귀가 이 YG 플러스의 실적 턴어라운드에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YG 엔터테인먼트의 대다수의 아티스트들을 2위에서가 음원 유통을 하다 보니까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주요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했을 때 실적이 한 단계 레벨업되는 모습들을 항상 과거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다들 뭐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YG 엔터테인먼트가 이번에 또 이제 2NE1이 미리 이미 컴백을 했었죠. 그래서 공연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블랙핑크라는 슈퍼 IP 아티스트가 이제 올해 컴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레저도 이제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 트레저 같은 경우도 지금 월드 투어가 잡혀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리고 앨범 출시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음원, 음반, MD 매출 모두 다 성장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는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회수하는 단계가 언제인지가 가장 궁금했던 포인트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을 회수하는 단계로 지금 진입을 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몬스터도 지금 본격적으로 이 실적 기여도가 높아진다는 판단이고요.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월드 투어까지 이제 올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음원, 음반 매출도 역시나 동반 상승하면서 YG 플러스의 실적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이제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매출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이상 고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 실적도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역시나 중국 한알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이 가장 또 강력하게 작용하는 게 엔터테인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중국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웠던 상황이었죠. 중국 시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었는데 지금 5월 달에 이제 한알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속해 있는 이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한알령이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최근에 오늘까지도 지금 기관이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20만 주 이상 오늘 강력한 매수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이 끝이라고 보는 건 아니라는 판단이고요. 오늘도 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근 2, 3개월간 가장 최고점을 찍고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도 갭상승으로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가장 최고가가 이제 최근에 작년 10월 달에 7,13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이 전에 좀 저항이 나올 수 있을 거란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조금 아래로 목표가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1차 목표가는요. 6,500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4,800원 정도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철순 매니저님 오늘 YG 플러스 또 가져와 주셔서 어떤 얘기 해주실까 많이 궁금했는데 우선은 상방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지금 각 아티스트별로 어떤 단계에 있는지 자세히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석 매니저님, 저희 대동기업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3년 동안 길 모은 재건주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모은 이제 계속 쏘아 올리기만 하면 됩니까? 네, 이제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게 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결과치를 봐야겠지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폭발하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과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시세가 생각보다 좀 많이 메가 사이클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거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대동기어였습니다. 이번엔 박철순 매니저님 YG 플러스 한마디는요? 한알령 해제 대표 수혜주입니다. 큰 시장이 온다. 네, 좀 맞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가봅니다. 김민석 매니저님의 두 번째 종목 뭘까요? 네, HMM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관세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에 부각이 되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한 포인트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뭐가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한데 HMM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미국 선사나 중국에 대한 선박에 이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반사 수혜적으로 이제 한국에 대한 해운주들에 대한 수혜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이런 얘기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좀 주가 측면에서도 좋은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방안이 계속해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 해운사 같은 경우에는 운임이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노선에 대한 운송량이 이제 감소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노선을 사용을 하고 있는 이제 수주를 이미 맡겨놨던 그런 이제 해운에 대한 물량 자체들도 이제는 미국에서는 이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냥 이제 그 금액을 성금 납부한 금액을 포기하서라도 이제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노선을 쓸 전망이 나타난다라고 좀 증권가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손익비에 대한 자체적으로 좀 위축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노선을 포기하고 이제 한국에 대한 이제 수혜로 해운주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기회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주 노선에 대해서 컨테이너선을 이제 중국 선박에 대한 건조를 아예 안 했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슈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HMM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동력은 충분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슈가 나타나기 전부터 이미 미국에 대한 노선을 계속해서 넓히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매출액을 계속해서 높이기 위한 좀 계속해서 전략을 짜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매출액에 대한 비중을 보시게 되면은 미주 노선 매출만 하더라도 비중이 한 40% 이상이 미주 쪽에서 이제 매출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미국에 대한 노선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에 대한 선박 자체가 이제 배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수주 물량이 HMM 쪽으로 많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 측면이라든지 매출액 측면으로도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좀 많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이런 호재 자체가 이제 많이 올라갔을 때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세론으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굉장히 바닥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슈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상승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짧게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박스권 상단이 얼마 안 남아서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큰 흐름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랜 기간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대바닥권에서 추세를 돌리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초입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시게 되면은 여전히 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부담 없이 접근을 해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닥에서 만난 호재라는 게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HMM 두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지금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박철순 매니저님의 두 번째 종목 뭘까요? 네, 이 종목도 굉장히 지금 핫한 종목인데 오스코텍입니다. 오늘 이제 종가 기준으로 11.65% 상승해서 끝났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기업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24년도 8월 달에 이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죠. 렌라자가 이제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사실 FDA 허가를 받은 국내 최초의 신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 단위로 봤을 때 렌라자의 매출을 거의 1조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블록버스터급 신약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개발한 원 개발사가 바로 오스코텍이고 오스코텍이 먼저 개발을 하고 유한양을 거쳐서 존슨앤존슨 자회사이죠. 얀센 쪽으로 이제 기술 수출을 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원 개발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권리가 있거든요. 이 신약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이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기술 수출이 되게 되면은 선입금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임상이 어떤 통과가 되거나 아니면 FDA 같은 이런 것들이 허가가 됐을 때 어떤 목표치가 달성됐을 때 보통 마일스톤이라고 해서 추가적인 수당을 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실제 제품이 팔리게 됐을 때 로얄티를 수령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바로 기술 수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원 개발사다 보니까 렌라자 관련돼서 이 마일스톤과 그다음에 로얄티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쌓아갈 수 있는 그래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렉라자의 글로벌 국가 진출 기대감이 있는데 미국은 뭐 이미 FDA 승인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작년 말에 이제 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그 추가적으로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진출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계속 국가별로 마일스톤과 그다음에 로열티가 쌓이기 때문에 실적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계속적으로 개척해 나가면서 렉라자 기반의 수익, 성장을 기대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실적이 실제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회사가 실적이 좀 안 좋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어제 났거든요. 장 마감 이후에 났었는데 실제로 이 회사가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7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3개년 전체 매출액을 합산을 해도
2024년도 단 1년 만에 2배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했던 게 바로 이 회사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마일스톤과 로얄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과정에 와 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실적 성장의 초입 구간에 왔기 때문에 이런 실적 성장을 바라봤을 때는 지금 가격은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목표가는요 한 4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2만 5천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스코텍 목표가 4만 원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좀 계속 신중하게 듣고 있었는데 렉라자 효과로 매출이 7배 성장했는데 실적 성장 이제 출발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추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응 전략 한마디 가봐야겠죠. 오늘 오스코텍 한마디는 어떻게 해주실까요? 신약 개발 최강자입니다. 최강자를 좀 자주 들고 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회사가 추천하기도 좋습니다. 네, 원조의 위상 네. 저희가 기대해 볼게요. 이번엔 김민석 매니저님 HMM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해운주의 최강자입니다. 여기서 최강자군요. 해운주의 최강과 오늘 신약 개발의 최강자가 만났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어떤 종목들일까요? 김민석 매니저님? 네, 오늘 말씀드릴 마지막 종목은 TLB 종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을 네. 하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투자 포인트를 설명을 드리면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CXL에 대한 이제 메모리 모듈 PCB를 개발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CXL에 대한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도 여기에 대한 양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같이 반사적으로 수혜가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을 바라보시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바라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는 CXL뿐만 아니라 ESSD에 대한 고부가 제품에 대한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ESS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중요한 낸드 플래시에 대한 모멘텀인데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좀 실적 자체가 앞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설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이랑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좀 흐름을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SSD에 대한 좀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게 PCB랑 SSD, 기판이랑 낸드 플래시를 말씀을 드린 건데 또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가 있는 거는 이 기판과 낸드 플래시에 대한 산업이 턴어라운드에 대한 업황 자체에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온디바이스 AI로 볼 수가 있는 산업 중에 이제 주요 제품들이 핸드폰이라든지 노트북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중요하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다 마찬가지로 기판이랑 낸드 플래시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XL에 대한 PCB라든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ESSD가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있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PCB라든지 낸드 플래시 여기에 대한 수요 자체도 기존에 있었던 사업 자체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좀 강한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많이 유효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요. 오늘 갑작스럽게 한 8%가량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갑작스럽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락을 했는지 그 부분을 찾아봤는데 막상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조금 주춤하기 시작을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쉬다 보니까 같이 좀 세론이 나타나고 차익 매물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갑작스럽게 명확한 이유 없이 조정을 받을 때는 우리가 오히려 매수에 대한 기회로 바라볼 수가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고 단기적인 조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하지 못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신규 진입에서 좀 유리하게 좀 접근할 수 있고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삼아도 된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보유자분들은 아직까지 추세가 그렇게 크게 무너지는 구간이나 계속해서 한번 강하게 쏘아 올렸던 기준봉 자체를 이탈하는 구간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릴 수 있을지 그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체크를 하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홀딩을 하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석 매니저님과 TLB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항상 주의 종목을 한 종목씩 가져와 주셔서 혹시 오늘은 마지막인가? 또 급락이 나와서 그랬나 했는데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찬스로 쓸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지금 시장에서 핫한 키워드를 좀 많이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TLB 앞으로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민석 매니저님의 마지막 종목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박철순 매니저님의 세 번째 종목 가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의료기기, 특히나 미용기기 관련된 종목들의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클래시스입니다.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 19% 상승해서 마감이 됐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최고가로 지금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상당히 기대감이 좀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리프팅 관련된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는 시장 점유율 지금 1위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슈링크라든지 볼리머라든지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용기기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0% 정도 작년에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흥행을 하고 있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출뿐만 장비 매출도 있지만요. 이 장비가 들어가면 이제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이 소모품 매출도 상당한 지금 기여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제 장비 매출과 더불어서 소모품 매출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히 재무 구조가 탄탄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70% 넘기 때문에 고환율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본격 진출이 기대가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제품이 FDA 승인을 받으면서 일단 슈링크 같은 경우가 지금 이미 판매가 되면서 상당한 매출을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뒤를 이어서 이제 볼리머 같은 경우도 이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지금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볼리머 매출이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기여가 되면서 실적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미국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가성비 제품들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우리나라 미용의료기기가 가성비 쪽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지금 높은 수준의 인기를 지금 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미용의료기기 쪽은 클래시도 중요하지만 다른 종목들도 함께 보시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주요 국가 출시 기대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신제품까지 작년부터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 침투율이 올해부터 높아질 것이다 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국가들 쪽으로 지금 진출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작업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일단 가장 빠르게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일단 미국, 태국, 브라질은 작년에 이미 출시가 됐고요. 주요 제품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유럽 출시 기대감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2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도 계속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허가에 들어가서 빠르면 내년 초부터 좀 판매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주요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침투를 하면서 매출이 더 다변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게 바로 클래시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실 이게 어제 사실 급등이 나왔다가 제자리로 왔거든요. 네. 이게 뭐였냐면 장전에 이제 삼성이 이제 이 회사를 인수한다라는 루머가 좀 돌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측에서는 또 장전에 사실 무근이다 이런 뉴스가 또 나오면서 악재와 호재가 동시에 나왔다 보니까 초반에는 이제 갭상승에서 출발했지만 곧바로 차익 매물이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행히 급등을 했지만 다시 보합권으로 내려와서 기존의 매력만 보더라도 사실 가격이 괜찮은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오늘 장 초반에 공략할 만한 종목이었고요. 일단 지금 가격대 일단은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윗꼬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고요. 지금 수급도 상당히 탄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지면 목표가를 좀 더 높게 잡아도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요. 일단 지금 7만 원 약간 아는데 8만 원까지 잡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6만 2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클래시스 글로벌 시장으로 침투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철순 매니저님의 마지막 종목으로 만나봤네요. 자, 저희는 대응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앞서 저희가 TLB 제가 주의 종목 이렇게 짚어드렸더니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한마디를 잘 부탁드립니다. 네, 주의 아니고요. 네.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지금부터 모아가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모아가자 주의 종목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박철순 매니저님의 클래시스 한마디는요? K 미용기기가 대세입니다. 네, K미용의 위상도 역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주머니 김민성 매니저, 매경증권 아카데미 박철순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